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저는 토요일이라서 오전 진료 보고 복실히 산책시키고 바나나 우유 한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적절한 중성화 수술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그 중성화 수술을 비롯해서 어떤 수술을 할 때 그 옵션으로 수액 처치가 들어가는 경우에 꼭 수액 처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중성화 수술은 이제 강아지 고양이에 따라서 보통 수컷이냐 암컷이냐에 따라 시기가 좀 다른데, 보통 수컷의 경우는 고안이 어느 정도 땅콩 크기로 잘 만져지는 경우에 중성화 수술이 가능하고, 대략 강아지 고양이의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한 4, 5개월 정도에 만져지는 경우는 그때쯤 중성화를 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 고양이 다 통틀어서 암컷의 경우는 보통 생후 한 6개월 정도의 중성화 수술을 시키시면 되고, 간혹 이제 강아지들 중에서 이제 잠복관인 경우는 그냥 러프하게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고안이 한쪽이 예를 들어서 뭐 복강이 잠복관이라서 잘 안 내려오게 되면 그때 수술을 꼭 시키시는 게 좋고, 복강 잠복관은 꼭 수술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복강에 남아있게 되면 나중에 암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안보다 복강 잠복관인 경우는 더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게 좋다. 이제 그걸로 이제 시기를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무조건 수액 처치를 해야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 보통 수컷 중성화 수술은 마취를 해서 마취를 깨는 데까지 수술 시간이 한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액 처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신 마취이기 때문에 마취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위험성은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수액 처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를 수술을 시키기 위해서 오전에 금식을 시켜서 추운 날씨에 담요나 가방에 넣어서 이제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럼 밖이 춥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수축돼 있는 상태고, 또 병원에 들어오면 병원은 대부분 실내가 따뜻하기 때문에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의 경우도 겨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잘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수컷 중성화라고 해도 오자마자 바로 마취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혈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피가 잘 안 통하는 상태에서 마취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약물이 정체되면서 더 몸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러면 마취 쇼크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어쨌든 수의사가 판단을 해서 꼭 수액 처치를 하게 되면 피가 이제 서서히 돌기 시작하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자동차를 겨울에 탈 때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예열을 시키면 엔진이 돌아가면서 안에 있는 기름이나 오일이 제대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다음에 출발하는 게 좋듯이, 수액 처치라는 거는 혈액에 쉽게 말하면 그 생리식염수나 이런 물을 넣어서 이제 피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잖아요. 순환시키고 어느 정도 예열이 되고 난 상태에서 약물이 들어가야 몸에 약물이 잘 퍼지고 마취가 서서히 부드럽게 되는데, 수액 처치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마취를 딱 해버리면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고,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고 뭐 금방 끝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혈액 검사나 수액 처치를 소홀히 하게 돼서 마취 사고가 더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그 일부 병원에서 어떤 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또 중성화 수술비를 싸게 하기 위해서 항목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어쨌든 싸게 해서 뭐 위험하더라도 좀 싸게 하는 걸 원하는 보호자가 있고, 그거를 또 받아주는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거래가 되게 되면 어쨌든 강아지는 그냥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수액 처치도 안 하고 바로 수술을 하게 되고, 다행히 잘 깨어나면 다행인데 문제가 생기면 서로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선택은 어쨌든 보호자가 하는 거지만, 저는 제가 수술을 좀 더 적게 하더라도 그 어쨌든 혈액 검사라든지 수액 처치는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수액 처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간혹 뭐 수액 처치할 필요 없다, 금방 끝난다, 아니면은 뭐 수액 처치는 심장에 무리를 줘서 안 좋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뭐 정말 심장 질환이 심하거나 노령견이거나 심장약을 먹고 있거나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수액으로 인해서 과수화가 됐을 때 폐수종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액이 금기시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스케일링이나 중성화 일반적인 강아지나 고양이 마취 시에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꼭 수액 처치 후에 마취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가격에 이끌려서 수액 처치를 안 하는 병원에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맡겼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고지하시고, 그렇게 해도 나는 싸게 하고 싶다면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수액 처치를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아지 고양이가 죽는다, 마취 사고가 생긴다, 이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수의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저의 견해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액 처치가 마취의 어떤 기본 단계이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마취를 깰 때도 수액을 충분히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약물이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너무 수술 일정을 급하게 잡고 또 하루에 여러 마리 수술하는 병원보다는 또 어느 정도 원칙을 지키고 하루에 한두 마리를 수술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히 수액을 주고, 또 마취시키고 마취 깰 때도 충분히 수액을 주고 완전히 회복됐을 때 데려가게 하는 그런 병원에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맡기시는 게 현명한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어쨌든 사고가 나게 되면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잘못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수액 처치하고 혈액 검사하고 그런 검사를 다 해도 마취 사고가 생길 위험성이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비용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중성화 수술이나 스케일링 맡기실 때 병원을 선택할 때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